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CNN에 쓰이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앞에서 이제 컨볼루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봤는데 다시 한번 컨볼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채널, 필터, 커널,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패딩, 그 다음 피처 맵, 액티베이션 맵, 그 다음에 풀링, 그 다음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하는 컨볼루션과 풀링에 대한 개념을 다시 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배우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한국어로 말하면 합성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컨볼루션을 적용한다 해서 적용되어 있는 결과값을 컨볼브드 피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을 적용됐을 결과물을 컨볼브드 피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컨볼루션을 적용한다는 걸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다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필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 함수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한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피처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컨볼루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뽑아지는 피처의 특징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일종의 추상화를 하기 위한 컨셉으로서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어서 컨볼루션 내지는 컨볼브드 피처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뭐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 형태의 것들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컨볼브드 피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면 이제 그 남들이 얘기할 때 잘 몰라서 그 이해를 못하는 경우인데 그렇게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익혀두시는 게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익혀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컨볼브드 피처가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컨볼루션을 적용한 결과물을 저장한 값을 컨볼브드 피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앞에 보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필터들의 값이 정해져 있으면 이 필터들의 값에서 각각 곱해가지고 그대로 정해진 값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자주 쓰이는 용어들 중에 하나가 이제 채널, 필터, 커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채널이라고 하는 게 텔레비전 채널하고도 비슷한 거죠. 여기 채널을 틀면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가 다른 거죠. 채널 1은 뭐 MBC가 쏘고 채널 2는 SBS가 쏘고 채널 3는 뭐 KBS 쏜다, MBC가 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소스가 달라진다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긴 하지만 영상의 경우는 보통은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컬러의 RGB를 얘기하거나 YUV 같은 이제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는 것들을 보통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RGB 컬러 같은 경우에 24비트 RGB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사라지면 뭐 레드 채널이나 그린 채널이나 블루 채널이 같이 있어서 뭐 어떤 색상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YUV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빛에 비유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시아니아, 마젠타나 옐로우라고 하는 것들로 가고 또 이제 맨 마지막에 블랙이라는 걸 깔고 가서 전체적 빛의 표현을 하는 방식들인데 어쨌든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소스가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꼭 이제 그 RGB나 YUV만 쓰는 건 아니고요. 뭐 적외선 채널을 쓴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이 용어를 쓰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형성하는 군에서의 어떤 소스 자체가 좀 다른. 그러니까 파란색 기운과 빨간색 기운은 소스가 다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채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이라는 용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자주 쓰인 또 이제 일상적으로 또 자주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그 채널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 소스가 다를 때는 다른 채널이라고 표현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해하실 거는 이제 필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필터는 여러분들 그 공기청정기 많이 쓰죠. 그래서 공기청정기 있으면 필터를 통해서 유해한 공기들을 걸러주죠. 그 먼지들, 특히나 이제 미세먼지들 같은 것들을 걸러주는 거를 이제 필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 필터는
원하는 것만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공기만 통과시키고 깨끗하지 않은 공기는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터 역할인 거죠. 이게 정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상에서도 필터를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값만 통과시키고 원하지 않는 거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필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UV 필터 그러면 이제 UV라는 게 울트라 바이올렛인데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그 신호가 왜곡시키거나 별로 이렇게 깨끗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거해주면 화질이 더 이렇게 선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쨍한 효과가 있어서 UV 필터를 쓰는 거죠. UV 필터를 쓰면 UV만 제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미지 필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퓨즈, 인버스, 뭐 익스트루드, 뭐 여러 가지 뭐 엣지만 고정하는 거, 엣지만 뽑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솔라라이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타일로 뽑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는데 그 필터들은 목적에 따라서 필터가 설계돼 있고 그 목적대로 행해지는 거를 필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필터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허용하는 것만 뽑아내는 것들을 이제 필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필터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원하는 데이터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자 채널하고 필터하고 커널이라는 거를 이제 배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영상에서 어떻게 하냐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진이 있으면 이 사진 정보를 어떻게 하냐면 RGB 세 가지의 채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인풋 데이터는 세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채널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정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 1, 채널 0, 채널 1, 채널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채널 0에 대해서 우리가 필터, 자, 3x3 필터를 적용해서 값을 구하면 자, 컨버전 리졸트니까 컨벌브드 피처가 되어 있죠. 컨벌브드 피처를 만들어내고 이 값들을 전체적으로 각각의 채널에서 만든 것들을 묶어서 전체를 만들어내면 이가 피처 맵이라고 하는 결과값. 이 피처 맵은 이제 결과값인 거예요, 일종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 쓰고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값을 원하는 값으로 전체적인 데이터를 변경시킬 수 있을 때 이런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왜 하냐면 CNN의 경우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패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패딩은 일종의 완충지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딩을 주변에 대서 이렇게 패딩을 대서 그렇죠? 정보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돌출되는 행동을 막기 위한 형태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노 패딩이니까 전 상관은 없습니다만 뒤에서 패딩하는 방법도 다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텝하고도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필터를 이제 큰 데이터에다 적용을 할 때 얼마만큼을 띄워서 갈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트라이드는 1인 경우를 대부분 다 배웠어요. 그래서 기본 디폴트 스트라이드를 1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3x3을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할 단계는 어디로 가냐면 한 칸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 뛰어가는 단계 거리가 스트라이드죠. 얘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칸씩 한 칸씩 옮겨가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스트라이드를 2로 만든다면 2로 한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읽은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바로 다음이 아니라 한 칸을 건너뛰어서 두 개를 띈 이 점, 즉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적용하는 형태로 가는 게 이제 스트라이드를 2로 했을 때의 정보량의 차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스트라이드가 2라는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띄니까 이만큼을 하고 이미 끝까지 왔네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런 게 3x3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얘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거죠.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 있네요. 5개.
스트라이드인 경우에 O by O 매트릭스로 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라이드를 1로 하느냐 2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의 크기도 달라지겠죠. 당연히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좀 더 다른 형태의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트라이드가 뭔지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스텝이라고 하는 거, 그죠? 필터를 적용할 때 스텝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게 스트라이드를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딩인데, 아까 이제 설명할 때는 패딩이 없는 경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데이터의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4x4 매트릭스를 3x3 필터를 하게 되면 더 작아지는 형태로만 갈 수 있었던 게 문제인데, 자 그렇게 하면 정보가 좀 부족해지는 현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4x4라고 하는 입력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줄어들어요. 자, 4x4가 2x2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3x3 매트릭스를 필터로 쓰고 있긴 하지만 이만큼을 보자고요. 여기 4개의 데이터도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예요. 9개를 다 쓰지 못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4개인 정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보시면 그런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도 있고 여기 이만큼 또 있고 이만큼 또 있고 이만큼도 있고 이쪽으로 보면 또 이만큼도 있고, 즉 이만큼 주변에 테두리를 친 것과 같은 부분을 더 만들어주면 가상으로 여기다 0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는 4개의 데이터들을 적용해서 뭔가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즉 정보가 버려지는 부분을 막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컨벌브드 할 때 사라지는 데이터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라지는 데이터들을 최대한 살려서 가는 게 패딩 방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패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패딩을 1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에다가 한 겹을 더 씌우는 거예요. 한 겹을 더 씌우는 거예요. 자, 3x3 필터의 경우는 한 겹을 더 씌워주면 원래와 동일한 사이즈로 출력을 내요. 자, 4x4 데이터가 3x3 필터를 적용하면 다시 4x4의 데이터로 가요. 즉 손실이 없게 컨벌브드 피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가장자리에서는 열화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0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죠? 0으로 패딩을 했기 때문에 제로 패딩을 한 거예요. 제로 패딩을 하게 되면 열화가 되는 현상이 있고, 원 패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약간 약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원래 크기와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패딩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즉 버려지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원래 사이즈와 동일한 사이즈로 가기 때문에 원래 컨벌브드, 그러니까 즉 피처를 적용하게 되면 더 작아지는데 작아지지 않게 만들어진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패딩을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CNN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리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패딩을 하지 않거나 패딩을 했을 때 리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그 노패딩인 경우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패딩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는 모르겠는데 패딩은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커널은 3x3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스트라이드는 1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8x28이 32개의 채널에 28x21, 28로 그대로 데이터가 전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풀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반으로 줄기 때문에 28이 14로 줄고요. 얘가 다시 컨버전 했을 때는 그대로 값은 14로 그대로 가고 다시 풀링을 하게 되면 절반이 17로 주는 이런 형태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패딩을 1로 하고
커널을 3x3으로 해서 그대로 하게 되면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는 형태의 컨볼루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패딩을 하지 않고 노 패딩인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거가 나오냐면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해요. n-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이즈가 줄어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예시가 있는데 56 x 46이라고 하는 형태가 여기에 7 x 7 커널을 적용하게 되면 자 56 빼기 7 플러스 1 그죠? 46 빼기 7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50 곱하기 40으로 데이터가 변형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실제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여기 50 곱하기 4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패딩을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냥 줄어드는 효과를 내요. 여기 이제 15 곱해 주는 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커널을 몇 개를 썼느냐, 커널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또 다시 나오는데 커널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다른 형태로 커널 그렇죠. 커널을 15가지를 쓴 거죠. 15가지 커널을 써서 사용했을 때 각각의 커널에서 나오는 결과값이 따로따로 있어서 이렇게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패딩을 하면 원래 있는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사이즈를 보존할 수 있고 버려지는 데이터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패딩을 안 하고 아예 버리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어요. 주변 뷰가 혹시 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꼭 어느 게 맞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처 맵하고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피처 맵은 뭐라고 해서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처 맵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컨볼브드 피처를 뽑아서 컨볼브드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하게 되면 컨볼브드 피처들을 모아놓은 형태가 피처 맵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결과물들인 거죠. 그래서 맵처럼 볼 수 있다고 해서 피처 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체크하기 위한 용도로서 이 피처 맵을 중간에 찍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학습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충분히 잘 추상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처 맵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툴을 통해서 자주 활용하게 되고요. 이때 쓰이는 게 이제 피처 맵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CNN이 만들어져 있고 이 CNN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한 게 이건 어떤 강아지 종류야라고 여기 오스트레일리안 테리어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죠.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자, 거꾸로 이거를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데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어딘지 그 데이터가 뭐인지를 거꾸로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결국 오스트레일리안 테리어라고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걸 가지고 각 레이어에서 어떤 식으로 얘가 가져왔었는지를 거꾸로 찾아가면 이렇게 이제 값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있는 게 이 강아지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구나 하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을 내리고서 얘한테 결론을 낼 때 크게 관여하는 놈이 뭔지 거꾸로 찾아갈 때 이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도움의 경우는 얘를 판단하는데 어떤 정보들이 쓰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 정보가 제일 좋겠죠. 당연히 이 정보가 제일 정확하게 쓴 부분이고 다른 정보들도 보면 비슷하게 쓰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엮기 드는 걸 했으면 엮기 드는 거에 실제 엮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있고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쳤으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액티베이션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맵을 그린다 그래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고 그냥 줄여서 액티베이션 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맵 자체는 액티베이션 맵이나 피처 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흔히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논문이나 아니면 어디 자료를 읽게 되면 피처 맵 얘기 나오면 중간에 그 특징점들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액티베이션 맵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클래스 액티베이션을 시키는데 기인했던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쓰이는 용어가 이제 풀링이라는 개념입니다. 풀링은 일단 서브샘플링이라고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작게 만들어준 서브를 취하는 형태의 일을 풀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전체를 리듀싱하는 형태의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뭐 풀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예를 들면 맥스 풀링을 하는데 2x2 필터를 써서 스트라이드 2인 형태로 맥스 풀링을 한다 그러면 스트라이드가 2니까 이렇게 잘리겠죠. 2x2니까 이렇게 잘리겠죠. 4개로 만들어집니다. 4x4 매트릭스가 4개의 2x2 매트릭스로 다 나눠지고 얘네들 중에 맥스 풀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맥스 값을 구하고 맥스 구하고 맥스 구하고 맥스 구하고 이 값이 이렇게 표현된 거죠. 즉 그 구역에서는 다른 작은 놈들은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제일 큰 놈만 내가 취할게. 이게 맥스 풀링인 거예요. 그래서 맥스 풀링은 이제 최대 값을 구하는 거고요. 에버리지 풀링은 전체의 평균 값을 구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민 풀링도 있어요. 민 풀링은 가장 작은 값을 취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그 익스플로전이 발생하는 경우에 민 풀링 쓰는 거고, 거꾸로 이제 기울기 소실이 발생하는 경우 맥스 풀링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특징에 따라서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맥스 풀링을 쓰는 게 유리할 때도 있고 민 풀링을 쓰는 게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맥스 풀링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만큼 기울기 소실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맥스 풀링하고 에버리지 풀링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에 대한 거를 배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뭐 용어들은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실제적으로 구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 뭐 조금 다른 방식을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그냥 그 매트릭스를 그냥 그대로 쓰면 연산이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느리다는 표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C 언어로 플러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빠르긴 합니다만 그러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그 매트릭스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형태의 매트릭스 변화를 해주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런 데이터라고 그러면 이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3개 채널을 가지고 있고 5x5 필터를 적용해서 3x3 9번을 적용을 해야 되는 형태의 것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5x5 매트릭스의 필터에 3개 채널이니까 총 75번의 데이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실제로 5x5를 해야 되는 요만큼이 곱해지는 거잖아요. 매트릭스 곱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쭉 펼칩니다. 어떻게 펼치냐면 요 위에 거를 한 줄을 쓰고 그러니까 아랫줄에 있는 거를 그 다음에 아래 옆에 줄에다 쓰게 되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거를 여기다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5x5 필터를 적용해서 컨볼루션 한번 하려 그러면 이만큼에 있는 데이터를 써서 엘리먼트 와이즈 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한 줄로 쭉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줄로. 그죠? 그러면 5x5가 그죠? 25x1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매트릭스를 이걸 하나하나 해야 되는 게 요만큼씩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옆으로. 그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걸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는 거. 미리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총 몇 개가 만들어져요? 총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앞에서 계산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매트릭스 넘버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계산되는 수기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아웃풋 결과인 거고 아웃풋 결과를 가지고서 그거를 다시 유추해 보면 총 해야 될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는 3x 7x 7이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 건데 이 이미지 데이터를 우리가 필터 3개 채널에 5x5 매트릭스 형태로 적용한다 그러면 이게 더 많아지겠죠. 더 길게 되겠죠. 이게
이런 게 3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총 25개 곱하기 7에서 3에서 75개가 한 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줄에 쭉 들어가는 거죠. 채널이 3개가 더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이놈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5x5 필터니까 옆에서 5x5의 3개 채널까지 같이 하면 75개가 한 번에 이게 75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만약에 채널을 안 쓰게 되면 25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75 곱하기 75를 한번 해보면 그냥 컨볼루션 하나 하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매트릭스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 매트릭스 개수는 나중에 결정이 되겠지만, 이 개수에 따라서 이거를 적용하게 되면 모든 그 컨볼루션에 대한 부분을 이 매트릭스 연산 한 번으로 그냥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불러야 되는 횟수 자체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리어레인지를 해서 스피드업을 시킬 건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데이터들이 쭉 있으면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데이터의 리어레인지라고 하는 리쉐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리어레인지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쓰게 되면 한 방에 계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3x3 필터를 이렇게 계산을 해낸 거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곱하기를 매트릭스 곱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매트릭스 연산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연산으로 딱 끝내버릴 수 있게끔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x5 매트릭스, 5x5 필터를 3개 채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어떻게 돼요? 75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 한 줄이 25개. 그러니까 요 앞에서 컨버전 하는 요거의 로직인 거고, 이런 게 채널이 3개가 있으니까 3개에서 한 줄이 몇 개요? 75개. 그죠? 75개인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만큼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9개니까 여기가 9개, 여기가 75개. 이해했나요?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한 번에 결과값을 매트릭스 연산 한 번으로 결과값을 뽑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미지 투 컬럼이라고 하는 게 그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이것 자체는 사실은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이런 데서 이미지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걸 더 빠르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한 가지 예입니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W라고 하는 값도 이렇게 펼친 다음에 세로로 세우게 되면 여기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매칭시켜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연산을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풀링을 하게 되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요 4개의 정보, 여기서 나게 4개가 되겠지만, 스트라이드가 2였다고 하면 4개가 되겠지만, 요 4개들 중에 맥스 풀링을 하냐,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이걸 계산하는 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h-셀프 풀링의 길이, 높이 값을 가지고 스트라이드의 길이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에 4-2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스트라이드가 2라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입력이 뭐예요? 4, 커널의 사이즈는 2, 그죠?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차이를 구한 거죠. 그러고서 걔를 나누기 2를 해주면 계산해볼까? 2가 나오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x2로 간다. 4x4가 2x2를 가지고서 적용을 하게 되면 2x2로 가고, 4x4가 3x3 필터를 적용해도 2x2로 간다 라고. 왜? 스트라이드가 1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저장돼야 될 데이터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저장 공간을 만들고 그 저장 공간에 한 번에 저장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걸 잘못 계산해내면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 풀나거나 아웃 오브 메모리에 거쳐서 시스템이 죽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풀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실제 프로그램으로 정의해서 적용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CNN이라고 하는 거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는 앞에 설명된 이 컨볼루션 과정을 반복, 컨볼루션 풀링, 컨볼루션 풀링을 반복해서 적용을 해서 추상화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야. 자, 왜 그러면 컨볼루션만 계속 하지 않아요? 컨볼루션이 결국 추상화인데 컨볼루션만 계속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지의 경우는 데이터량이 워낙 큽니다. 그 픽셀 하나하나가 다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나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컴퓨테이션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점 하나하나가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죄송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컨볼루션 적용을 하게 되면 컨볼루션을 적용했을 때 필터 개수가 커널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데이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이 해석을 하기도 전에 뻗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차원이 증가하는 거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풀링이라는 개념을 써서 적절히 줄여준 거죠. 줄이고 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 줄짜리 벡터 형태로 만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한 줄짜리 벡터를 만들게 되면 이 놈하고 이제 최종 우리가 결과를 저장하는 놈하고 사이에서 둘 사이에 풀리 커넥티드 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계산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거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레이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뭐 컨버전 레이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피처 레이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 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요 그 컨벌브드 된 데이터들을 모아서 피처 맵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학습하는 요 과정을 피처 러닝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용어를 쓰게. 물론 세부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냥 컨셉추얼하게는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심플 컨브넷이라는 게 배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 더 깊게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